미국 오클라호마 메이스 카운티에 위치한 스콧 캠프. 1928년에 설립해 사람들에게 등산, 수영, 요리 등 다양한 레크레이션과 교육 활동을 제공했던 이곳은 걸스카우트 캠프장으로 자주 사용되는 장소였습니다. 크게 우거지지 않아 아이들이 길을 잃을 가능성도 적었고 인근에는 작은 개울이 흘러 인기도 많았던 이곳. 이곳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캠프장 상담원이 이상한 쪽지를 발견한 것은 1977년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전 작업을 끝내고 점심을 먹기 위해 휴게실에 들렀을 때 그녀는 어지럽혀져 있는 자신의 소지품과 비어있는 도넛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 남겨있는 쪽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텐트에서 새 소녀를 죽이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깜짝 놀란 상담원은 쪽지를 캠프의 감독관에게 보여주며 이상한 사람이 인근을 배회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감독관은 그저 좀도둑의 유치한 장난이라 치부하며 쪽지를 쓰레기통에 버렸고 일이나 하라며 그녀를 내보냈습니다. 당시 그녀는 뭔가 좀 꺼림칙했으나 한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감독관의 말처럼 장난이라 생각하며 안심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2달 후인 6월 12일 그날은 새로운 걸스카우트 소녀들이 입소하는 날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마치고 캠프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탄 140명의 소녀들. 이번 걸스카우트 여름 캠프에 처음 참석하는 도리스 역시 자리에 앉아 연신 부모님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일이 생겨 약속했던 친구들은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웠지만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잠을 설쳤다는 도리스. 캠프에 도착한 도리스는 처음 보는 미셸, 로리와 함께 한 팀을 이뤘고 야영장 서쪽 끝에 있는 인디언 부족의 이름을 딴 키오아 텐트에 배정됐습니다. 원래는 4인 1조를 이뤄야 하지만 한 명이 내일 합류하기에 우선 오늘은 3명이 팀을 꾸려 걸스카우트 활동을 했던 이들. 사실 이날은 캠프를 하기에 좋은 날은 아니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을 뒤덮은 구름이 먹구름이 되며 결국 저녁 무렵 비를 뿌리기 시작했으니깐요. 뇌우가 동반되며 내린 비는 그칠 기미가 안 보였고 결국 강사들은 그날 저녁에 있을 레크레이션을 취소하고 아이들을 텐트로 돌려보냈습니다. 텐트로 돌아와 서로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친해졌던 도리스와 미셸 그리고 로리. 잠들 시간이 다가오자 로리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쓴 마지막 편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다음 날인 6월 13일 새벽 1시 30분경 캠프 상담원 중 한 명인 칼라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주차장과 이어지는 흙길 근처 어딘가에서 지속적으로 들려오던 이상한 소리. 빗소리에 무쳐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명 어디선가 소리는 지속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칼라는 곧바로 손전등을 들고 인근을 돌아다녔지만 소리의 근원지는 결국 찾지 못했고 그저 동물의 울음소리였을 거로 생각하며 숙소로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 2시 텐트 입구에서 누군가 손전등을 사용해 내부를 비추었기에 깨어난 소녀는 덩치가 큰 정체불명의 사람이 한동안 쳐다보다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당시 교관이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새벽 3시 체로키 텐트에 있던 한 소녀가 키오아 텐트 쪽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깨어났습니다. 엄마를 찾는 듯한 그 목소리가 예전 캠프에서 몇 번 만났던 로리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소녀는 그녀가 가끔 악몽을 꾸었던 것을 떠올리며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여전히 뇌우를 동반한 빗소리를 들으며 말이죠. 그렇게 악천후가 끝나고 먹구름도 사라지며 맑게 갠 아침. 아침 일찍 일어난 칼라는 새벽에 들었던 이상한 소리가 난 주변을 둘러봤고 새벽에는 보지 못한 3개의 침낭을 발견했습니다. 왜 침낭이 밖에 나와 있지? 라고 생각하며 다가간 칼라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망에 있는 도리스와 미셸, 로리였습니다. 타살과 교살, 그리고 그녀들의 몸에 남아있는 성폭행의 흔적. 칼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은 오클라호마주는 물론 미국 전역에 알려지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여름 캠프 첫날 밤 걸스카우트 3명이 살해된 전대미문의 사건. 범인을 잡는 것이 오클라호마주 수사국의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현장 근처에서는 피해자를 묶을 때 사용한 검은색 테이프와 녹색 비닐 조각이 붙어있는 붉은색을 띤 손전등, 그리고 신발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손전 등의 배터리를 넣는 공간에는 4월 17일에 발매된 T신문사의 신문 조각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중 경찰은 범인이 캠프 직원의 선글라스를 훔쳐갔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범인은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여유롭게 선글라스까지 훔쳐갔던 것입니다. 경찰은 범인이 정상이 아닌, 즉 정신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용의자들을 선출했고, 그 중에는 진 리로이 소니 하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66년에 2명의 임산부를 납치한 후 성폭행했다고 자백하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진. 28개월 만에 가석방된 그는 1970년도에 강도질을 하다 체포됐고, 가석방 위반 혐의로 인해 최대 308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973년 4월에 오클라호마주 프라이어에 있는 메이스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된 그는 탈옥에 성공하며 아직 붙잡히지 않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손버릇, 피해자들을 묶을 때 사용한 테이프 방식, 과거 성범죄 전과로 인해 진은 유력 용의자로 선정됐고, 경찰은 그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사냥꾼이었던 그가 감옥을 탈옥한 뒤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살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경찰. 사건이 발생하고 3일 뒤 2명의 사냥꾼이 캠프로부터 대략 5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동굴 입구에서 밀가루 자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굴 안에서 발견된 여성 모델의 사진과 녹색 비닐 조각이 붙어있는 테이프, 신문지 2장, 그리고 비닐 케이스에 담겨있는 깨진 선글라스. 신문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T신문사의 4월 17일자 신문과 일치했고, 선글라스 역시 범인이 가져갔던 캠프 직원의 선글라스임이 확인됐습니다. 함께 발견된 여성 모델 사진이 감옥 생활을 할 당시 진이 아끼던 사진임이 밝혀지자 경찰은 그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 확신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진을 1급 살인으로 기소했고, 이 소식을 접한 진의 지인들은 그의 결백을 믿는다고 말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가 체로키 인디언이었기에 정확한 증거 없이 범인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한 그들. 이러한 소란이 있었지만 경찰은 먼저 진을 체포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그를 체포한다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하며 헬기를 이용해 공중에서 열추적 장비로 살펴보는 등 모든 것을 동원했던 경찰. 그렇게 10개월 후인 1978년 4월 6일 쿡슨 언덕에 있는 판잣집에서 한 노인과 함께 생활하던 진이 체포됐습니다. 진이 체포되자 그의 지지자들은 그가 백인 기득권층으로부터 희생양이 된 것이라 말하며 기소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과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손전 등에서 발견된 지문이 진과 일치하지 않자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당시에는 DNA 기술이 없었기에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범인의 정액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 실험을 통해 범인이 O형이고 B형 정자를 소유했으며 백인이 아니라는 정보를 알게 된 경찰. 진은 예전에 정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이론적으로 정자를 생산할 수 없었지만 전문가는 그의 수술이 부분적으로 잘못됐을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생산된 정자는 G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던 전문가. O형, 백인이 아닌 남성, G형 정자. 당시 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사람은 미국 인구의 0.002%였다고 합니다. 배심원단은 검사 측이 제공한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한 물적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렇게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탈옥범이었던 진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고 몇 개월 뒤인 1979년 6월 4일 조깅 중 심장마비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도관들이 전날 수감자들로부터 다량의 청산가리를 압수했던 점을 들어 진이 독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2008년에 이 사건에 대해 DNA 검사를 하기도 했지만 DNA 정보를 얻기에는 표본이 너무 열악했기에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 상태로 지금까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오클라호마 걸스카우트 살인사건. 나쁜 사람 때문에 봉우리도 피워보지 못하고 져버린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